이동근 팀장께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고 지지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시장? 일단 지금 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미국의 4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시장에 그대로 표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오늘 코스피가 2,580선까지 지금 낙폭은 좀 줄였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낙폭이 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제는 코스닥의 반등세가 좀 더 강했죠. 어제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 반작용이 나타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앵커께서 지금 이제 지지선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낙폭이 굉장히 확대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코스피의 움직임을 보면은 일단 이번 주에 2,550선 근처까지 한번 확인한 이후에 거기서는 일단 좀 그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하락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낙폭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간밤의 뉴욕 증시의 분위기와는 조금은 그와는 다른 결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내 증시가 조금 악재들의 선반영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하락이 굉장히 힘드시겠지만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서 굳이 어떤 그 추가적인 하락을 걱정하면서 네. 조금 이제 매도의 스탠스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은 좀 일단은 버틸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일단 조금 반등을 노려보는 물론 네. 그 반등의 흐름들이 강하게 나올지는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의 어떤 지수의 하방 경직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시장에 선방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한국전력 있습니다. 한국전력 얘기 좀 해볼게요. 최근에 한국전력이 민영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주가가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역시 이제 한전의 주가를 네.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전기요금 인상이죠.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최근에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되고 있고 이제 상황 자체를 보면은 어떤 물가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한국전력의 그 전기요금 인상 쪽이 좀 힘을 받으면서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 친환경 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어떤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이 옮겨지면서 사실 이제 한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자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났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이 원자력 관련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어떤 드라이브를 걸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아무래도 좀 한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이런 그 적자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이제 또 이제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전의 어떤 주가의 방향성을 좀 이제 좀 움직이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결국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장이 워낙 약해요. 약세장에서 약간 방어주 성격의 어떤 또 이런 흐름들도 아무래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전 같은 경우는 조금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단기간에 수익을 바라시는 투자자들께서는 좀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계기들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 이런 어떤 모멘텀들을 가지고 한전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길게 보시고 좀 접근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좋은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전 외에 우리가 전력 산업과 관련된 이 생태계 내에서 이제 원전도 포함이 되겠죠. 어느 쪽에 그럼 조금 더 관심 가져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건 좀 무거우니까. 그렇죠. 단기적으로 이제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게 대표적인 게 전력 설비 관련주라든가 네네. 또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 이게 정책과 역시 이제 가장 밀접하게 뭔가 눈에 띄는 확실하게 이제 어떤 정부가 바뀌면서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한 번에 이제 알 수 있는 이러한 쪽의 종목들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항상 그럴 경우에 지금 이제 최근에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게 이제 원자력 관련주 같은 경우가 정부가 2025년까지 이제 2025년부터 네.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해서 매년 한 기 이상의 어떤 노후 원전의 연장 운영 심사를 완료해 나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어떤 이런 원자력 발전소들을 계속해서 좀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서전 기전을 비롯해서 이런 원자력 관련주도 있고 전력 설비 관련주도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이제 여기에 변압기가 들어간다든가 또 이제 어떤 전력 설비들이 네.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은 이런 종목들의 주가의 어떤 상승을 좀 이끌어내고 있는데 역시 이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어떤 지금 이런 시기 그리고 어떤 그 뉴스
그리고 어떤 흐름 이런 것들과 이제 면밀하게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종목들이 역시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이런 종목들이 약간 그래서 매매 영역이고 트레이딩 영역이에요. 사실 뭐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쪽에서 지금 수익을 내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단순히 이런 종목들을 뭐 매수해 가지고 오랫동안 갖고 간다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어떤 타이밍을 이용하는 이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강하게 오르고 있는 게 HMM이거든요. 이동근 팀장하고 HMM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침 출발할 때만 해도 이렇게 아니었는데 벌써 5%까지 상승률이 올라왔어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렇게 좀 약간 대형주 중에서 뭔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 있죠. 뭐 최근에 네네. 보면 이제 뭐 CJ 제일당이라든가 이런 종목이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HM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유력하다라는 이런 이제 보도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HM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러한 뭔가 그 환율의 어떤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사실 1분기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지금 오늘 뭐 1280원 돌파하면서 뭐 주식시장에 상당히 부담력을 작용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네. 우리나라 어떤 그 산업 구조상 수출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자동차 업종도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결국 그것은 또 환율의 수혜를 일정 부분 받기 때문에 H&M도 이제 이런 그 환율의 수혜를 좀 보면서 그러니까 사상 최대 실적 뭐 1분기에는 지금 뭐 영업이익이 거의 당초에는 한 2조 중반대 정도 예상했는데 3조를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네.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런 부분들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그 원동력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뭐 H&M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실적이 좀 더 대단한 것이 1분기가 사실 해운업계가 좀 비수기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항상 이런 그 물동량 이런 것들은 좀 하반기에 좀 상대적으로 쏠립니다. 그래가지고 1분기가 좀 비수기인데 그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만큼 강하게 나타났다는 부분이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 H&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주가도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운임지수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좀 받았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조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철강주들이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국의 철강 내수 가격이 상승 반전에 성공했고 또 철광석 수입 가격도 5거래일 만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철강주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4월 말이나 5월 초쯤 좀 고점을 찍고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과거에는 좀 작은 철강주들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오늘은 세아제강이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좀 대형 철강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중소형이나 대형 중에 어느 쪽에 조금 더 매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동근 팀장님? 사실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는 앵커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사실 네. 중소형주들은 약간 그 어떤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좀 많이 좀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흐름들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대형주들은 이제 뭐 실적이라든가 또는 이제 중국의 어떤 이런 이슈들 뭐 철강 관련해서 뭐 감산이라든가 이런 이슈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데 오늘은 이제 좀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역시 실적에 대한 좀 그 긍정적인 부분들이 오늘은 작용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보시면은 후판 주원료 이제 뭐 유연탄이라든가 철광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이 대표적으로 철광사로부터 납품받는 철근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은 뭐 올해 지금까지 한 3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도 또 이제 철광 제품의 추가 가격 인상이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철강사들이 특히 대형사일수록 이런 그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 따른 가격 전가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제 그 실적의 증가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그 최강사들의 실적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그 CPTPP라고 그래가지고 네. 잘 아시는 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또 가입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슈도 사실 최강주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 재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강주들은 일단 뭐 지금 어떤 업종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이런 좀 실적에 기반한 저는 이게 뭐 사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이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고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실적 베이스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좀 약간 아직까지 안정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일단 철강 대형주 쪽에는 조금 이제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관심 있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가 태웅로직스입니다. 이동근 팀장하고 태웅로직스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은 무상증자 소식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100% 이제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죠. 사실 뭐 이 회사는 이제 좀 작은 회사인데 이게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인데 이제 주로 이제 뭐 해외 대상으로 해가지고 복합 운송이라든가 물류 서비스라든가 이런 네. 쪽을 이제 그 영위하는 회사인데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100% 무상 증자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이제 좀 이제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오는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뭐 회사가 지금 뭔가 이제 이런 그 여유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어떤 뭐 주주 가치 증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러한 그 무상 증자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주가는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항상 이런 무상 증자의 경우는 뭐 이게 단기적인 어떤 재료 이슈로 인해서 좀 더 이제 네. 강하게 움직이다가 결국도 이제 그 재료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소멸이 되는 흐름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재료라든가 이슈는 철저하게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방에 대한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해 보이죠? 사실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뭐 국내 증시가 오히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보다는 조금 더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네.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이번에 이제 FOMC 이후에 연준의 정책 방향성과 시장의 어떤 그런 기대가 좀 충돌하는 지점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지금의 하락이 나타났고 지금 이제 더군다나 이제 CPI가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도 좀 시장의 기대를 충족을 못 시켰죠. 그러면서 네네. 자꾸 지금 어떤 시장이 조금 더 어떤 연준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연이은 하락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뭔가 이제 FOMC 끝나고 CPI 발표되면은 시장이 이제 좀 뭔가 모든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것으로 봤는데 결국 지금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점점 더 지연되는 이런 네. 해소가 지연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악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저점을 다시 확인을 하면서 뭔가 이제 저점에서 낙폭은 좀 제한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뭔가 좀 이제 그 반등의 시도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지금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좀 이제 추스르는 단계다. 지금 네. 이제 좀 이런 그 뭔가 체력을 좀 이제 비축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이 또 이제 옵션 만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또 오후장에 조금 또 이런 그 이런 이벤트에 따른 변동성은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지수에 대한 뭐 급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지금은 일단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앞에서 염영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결국 지금은 이제 종목의 선정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흐름들을 보면은 뭐 실적 기반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되는 흐름입니다. 철저하게 좀 이제 종목을 좀 선택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